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번 영상은 제가 집에서 청소하고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는 영상인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라니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요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1개월하고 20일 정도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차석으로 있는 곳인데 급하게 결혼이 생겨서 일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이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시는 기간제 행정직 일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실 내부 일들은 말하기 어렵지만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 중에서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상사한테 갈굼을 당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전혀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네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주눅이 들다 보니 실수는 더 잦아졌고요. 지금은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자 하는 마음도 장착 중이고, 이제는 정직원도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말자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직원분 중에 저한테 한 열흘간 남편이랑 시댁욕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열흘가량 지속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소연 정도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남편을 만난 건 똥 밟은 거라고까지 하니까 정말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영향받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고 흘려보내면 될 텐데, 듣고 싶지도 않고 점심 먹으면서는 기분 좋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책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저는 밥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 혼자 먹겠다고 하고, 이제는 해가 뜨거워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사분들과도 친절하게 소통을 했는데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제 입장에서 차갑게 말하게 되기도 했어요. 손해보지 말자, 참지 말고 할 말 하자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또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전임지에서 맺혔던 한풀이를 하러 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상처받은 기억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더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삐딱한 마음으로 나오는구나. 명상을 많이 하자. 마음을 정화하고 잘 흘려보내자. 날카롭지 않아도, 날 서 있지 않아도, 삐딱하지 않아도, 세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지금 힘들어질까봐 방어하고 싶은가봐.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러 차가운 마음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중이에요. 이 대본을 여기까지 쓰고 거의 3주가 지난 시점인데요. 그간 또 사무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역시 여초 사이는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언급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소수의 분들이 신경전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직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은 정말 어렵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올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울로 다니던 베이킹 수업도 이제 종료를 했고, 거의 9개월간의 일정이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깊이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고 자신감이 생긴 건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계속 해야 할지는 확신 없이 고민만 하고 어영부영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근을 하게 되면서 더 그렇네요. 가게를 정리하자니 그 집기들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지금 집은 좁아서 다 들이기는 불가능한데 홈베이킹은 계속 하게 될 테니 버리거나 하기도 어렵고, 청약이 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1년 6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공간이 충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기들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열심히 구독하는 채널인 말 많은 소녀 서영님이 운영하는 기록 모임과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주제에 대해 한 편의 글을 써서 인증하는 건데 4월부터 5월까지 참여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글 쓰는 일에 더 애착이 생기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록을 하고 블로그에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확장되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타인을 마주하는 시선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댓글 써주신 분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자매처럼 여기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따돌림을 당하는 시기에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고 집이 가까워서 하교하면 같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1,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고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어요. 제가 1, 2학년 때까지 따돌림을 반에서 좀 심하게 당하고 3학년 때는 그래도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뭔가 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당당한 척이라도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따돌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알았다고 해도 사실 똑같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히려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고등학교는 다른 곳에 가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따돌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두려웠는데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 그곳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은연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녔고 같은 중학교를 나왔지만 친하지는 않았던 동동이랑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친해지면서 지금의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돌림의 기억은 늘 따라다니고 지금도 때때로 불쑥 튀어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거절이나 부정적인 표현에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최근에 겪은 일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동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생이랑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싸늘하게 대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무튼 동동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져서 대학은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저를 찍어서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그래도 성숙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반 전체가 왕따시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힘들게 했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잘 몰랐던 옆반 아이가 와서 저한테 김땡땡이 너를 너무 욕하고 다니길래 나는 네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 전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반장, 그 친구가 부반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그거에 좀 질투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못났는데 왜 쟤만 잘해주지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잘난 맛에 수업 시간에도 되게 불량하고 삐딱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 친구를 생각하면 인성이 못돼 먹은 애라 상처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를 유일하게 예뻐했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닦으러 화장실에 가고 그 친구는 컵을 들고 어딘가로 갔어요. 근데 화장실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변기에서 변기물을 컵에 떠가는 거예요. 키득거리면서요. 자기 친구들이랑. 그거를 보고 저
아이는 그냥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누구한테 미움받는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그 친구를 불러서 저랑 같이 셋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고깃집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밥값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다고 해서 나아질 인성도 아니었고, 저희는 그때 넉넉지 않아서 외식하려면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깟 밥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불러낸 거라 그 친구는 아마 가기 싫지만 억지로 나왔을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오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자매 같은 친구와 소울메이트 친구랑은 성인이 되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알게 된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매일 몇 년을 다니면 매일 장기간 오는 사람들 얼굴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지만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응원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는 알게 모르게 돕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들고 문을 열려고 하면 서로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례하는 사이가 되고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이 생겨서 서로 연락을 잘 못하고 지내지만 가끔 연락해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보던 사이라도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멀어져도 자주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이도 있죠. 그런데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인연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래 남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가끔 본다고 해서,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졌다기보다는 서로의 상황과 삶을 받아들이고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제가 방황하던 대학생과 대학원생 시절에 남은 인연은 없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또 고3 때 같은 반이어서 10년 동안 계를 하던 친구들과는 절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도 복잡했지만 저에게는 떠나지 않을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관계에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절교한 친구들이랑은 결도 다르고 마음의 깊이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저도 당시에 어려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제 입장에서는 참다가 이제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화내면서 인연을 끄는 건 아니고, 난 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저랑 달랐고 상황도 입장도 달라서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저에게 서운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생 만나면서 깊이 있게 지내게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이 생겼고, 혹시 혼자라고 하더라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돼서는 감사하게도 오래오래 만나고 싶은 동생들이 생겼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좋은 친구 만나기 어렵다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착한 친구들이어서 평생 이렇게 같이 나이 먹고 늙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오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도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겠죠. 성인이 되어서 친구를 만나는 일은 분명 어릴 때보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블로그에 일기를 써왔어요. 가감 없이 일기를 공개적으로 썼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하지만 굳이 돌려서 덮어서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대나무 밭에 외치는 심정으로 아무도 안 읽어도 상관없지만 시원하게 속풀이를 하고 싶었거든요. 비공개로 써보는 거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일기를 읽는 분들이 생기고 저도 그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몇 년 동안 블로그로 소통을 했어요. 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편은 아니라서 너무 갑자기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고 주춤하기도 하는데 일기를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관계를 이어나갔고, 그러다가 제가 카페를 오픈했을 때 대구랑 서울에서 와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서 연락처도 교환했고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펜팔 친구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다 보니 또 이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제가 친구가 많은 편이라서 약속이 많아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독서 모임까지 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독서 모임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모임일 수 있지만 꾸준히 오시는 분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그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서로 친구가 생기길, 또 사랑하는 인연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모임에 나가서 꾸준히 활동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친구도 연인도 노력해야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요. 내향적이어서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며 친구 만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이 되고 나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 모임은 그래는 밤이라는 오래되고 인원이 많은 모임이었어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에서 가입했고 가입한 후 3개월 만에 처음 정모에 나갔어요. 선뜻 나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첫 모임에 가서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자주 모임에 나갔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활발하게 모임이 열렸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모임장님이 운영진 제의를 해서 운영진이 되었어요. 당시 모임원이 300명 정도 가까이 됐고 운영진이 1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 저는 공무원이었고 주변에도 정적인 성향인 사람들이거나 공무원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나가니까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나고 내가 모르던 세상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 다양한 생각을 나누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제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요. 그렇게 모임에서 만난 인연들이 생기고 친구가 되었죠. 당시 모임장님은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 아내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저랑도 같이 만나고 있어요.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는 친구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서록서록이라는 글쓰기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그곳에서 같이 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거기서도 또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은 지정 독서가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독서 모임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지정도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읽고 싶었지만 마음만 먹고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모임 회원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 책의 모든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책을 쓴 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우주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요. 왜 우주가 하나인지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흐르는 것 같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이완하고 흘려보낼 수는 없을까,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화를 내거나 부딪히더라도 너무 못된 마음은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니까. 물론 생각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니까요. 불평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기차 탈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탕을 드시면서 엄청 크게 쭈쭈 소리를 내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소리와 냄새에 예민한 나 새끼라서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잠을 청했죠.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여름도 훌쩍 가고 겨울이 올 것 같아서 벌써 아쉬워요.
더운 여름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겨울이 더 힘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은 6월을 행복한 마음으로 꽉꽉 채워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한 6월을 보내세요. 곧 장마도 오겠지만 푸른 나무들 많이 보시고 벌써 낮이 너무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